요즘 부동산 시장 정말 꽁꽁 얼어붙었죠.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금융상품, 바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완벽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많은 집주인분들이 딱 마주한 현실이죠. 세입자는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나간다고 하는데 집은 도통 팔릴 생각을 안 하고 당장 이 큰 목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정말 막막한 상황,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바로 10.15 부동산 대책이었어요. 이 대책 하나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다룰 이 전세 퇴거 대출이 유일한 탈출구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토허제라는 건데요. 정부가 서울 대부분과 경기도 핵심 지역을 싹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무조건 실제로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매수자를 찾을 수가 있나요?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규제 속에서도 딱 하나 숨쉴 구멍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금융 생명줄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둘의 차이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대출은 1억 원이라는 한도에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태거 대출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아주 특수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도를 넘어서 실제 보증금만큼 대출이 가능하게 예외를 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대출이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정부가 왜 이런 예외를 뒀을까요? 명분은 바로 선량한 세입자 보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그 피해는 누가 보겠어요? 고스란히 다음 집으로 이사 가야 할 세입자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런 셈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솔직히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큰 허들인 LTV, 즉 담보인정 비율의 이 복잡한 규정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규정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갑자기 모든 대출을 1억으로 묶었다가 시장에서 난리가 나니까 퇴거 대출은 또 풀어줬다가 LTV를 갑자기 70%에서 40%로 확 줄였다가 또 부랴부랴 예외를 인정해주고 정말 시장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LTV는 이중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 집이 비규제 지역에 있거나 혹은 규제 지역이더라도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운 좋게 70%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약한 분들이라면 40%라는 훨씬 팍팍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거의 함정카드 같은 건데요. LTV로 계산된 대출 가능 금액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실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액수를 초과해서는 절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LTV 70%를 적용했더니 대출이 14억까지 가능하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돌려줄 보증금이 5억이라면 최종 대출 한도는 딱 5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LTV라는 첫 번째 산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까다로운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걸 증명해야 하는 DSR 심사입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당신 연봉으로 이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걸 아주 깐깐하게 따져보는 은행의 심사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득을 증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세무서류 내면 간단한데 소득 증빙이 좀 애매한 분들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낸 기록, 심지어 신용카드 얼마나 썼는지까지 최대한 끌어모아서 상환 능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은행이 집주인의 개인적인 현금 흐름까지 아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 점이에요. 은행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 다른 곳에서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돈이 있네요? 그럼 그 돈으로 먼저 세입자 보증금 내주고 모자라는 금액만 빌려가세요.
하면서 대출 한도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돌려받을 보증금이 사실은 내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할 돈이라면 이때는 반드시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이 돈은 제 돈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입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출 한도가 깎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와, 이제 끝났다 싶으시죠?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에요. 대출을 받은 후에는 아주 엄격한 법적 의무들이 따라 붙거든요. 이 약속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대출 받은 후에는 절대로 다른 집을 사면 안 되고요. 혹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면 바로 이 대출부터 갚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게 되면 3개월마다 꼬박꼬박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하죠. 만약 이걸 어기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해 갈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조항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세의 퇴거 대출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정말 예측하기가 힘들잖아요. 과연 이 유일한 생명줄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지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일지, 아니면 앞으로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될지, 앞으로의 시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